안녕하세요.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1조 원이 훌쩍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받고 나서요. 바로 다음 분기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발표한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전기항공의 미래라고 불리는 베타 테크놀로지스인데요. 이 회사를 둘러싼 이 놀라운 역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풀어볼 미스터리가 바로 이겁니다. 10억 달러의 역설. 아니, 어떻게 한 회사가 하늘로 막 날아오를 것 같은 엄청난 기대를 받으면서 동시에 땅으로 곤두박질 칠 것 같은 그런 위험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걸까요? 이 퍼즐이야말로 베타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모든 질문은 바로 이 숫자들에서 시작되는데요. 보세요. 베타는 기업 공개, 그러니까 IPO로 10억 달러가 넘는 정말 막대한 자금을 모았어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그만큼 엄청났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다음 분기 실적 발표를 보니까 무려 4억 3,72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합니다. 와, 성공과 위기가 이렇게 극명하게 엇갈리는 상황. 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자, 이 역설을 이해하려면 말이죠. 먼저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베타에 열광했는지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베타 테크놀로지스가 그리는 아주 원대한 그림, 바로 하늘을 향한 비전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베타는 종종 하늘의 테슬라라고 불립니다. 이게 그냥 전기 비행기 만드니까 붙은 별명이 아니에요. 테슬라가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소 네트워크까지 전부 다 직접 만들잖아요. 베타 역시 똑같습니다. 항공기부터 그 심장인 동력원, 그리고 지상의 충전 인프라까지 이 모든 걸 아우르는 거대한 생태계를 직접 구축하고 있거든요. 베타가 개발 중인 항공기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아는 일반 비행기처럼 활주로가 필요한 ECTOL 방식의 화물기고요. 다른 하나는 헬리콥터처럼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는 바로 그 EVTOL 여객기입니다. 각각 목적과 기술이 좀 다르죠. 근데 베타의 야망은 비행기 만드는 데서 끝나지가 않아요. 비행기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모터를 직접 개발하고요. 이 비행기들이 어디서든 에너지를 얻을 수 있게 차지 큐브라는 전용 충전소 네트워크까지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말이죠. 이 충전소가 비행기만 충전하는 게 아니라 일반 전기차까지 지원한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항공과 지상을 연결하는 거대한 에너지 생태계를 꿈꾸는 거죠. 이게 그냥 계획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북미 대륙 전역에 46개의 충전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본격적으로 상용화되기도 전에 하늘길을 위한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미 깔리고 있는 셈이죠. 이런 거대한 비전을 혼자 이룰 수는 없겠죠. 물류의 거인 UPS는 화물 운송을 위해서, 미공고는 국방 기술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쟁쟁한 파트너들이 베타의 기술력과 가능성을 믿고 이미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신뢰의 표현을 넘어서 미래의 확실한 수익원을 확보했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시장 수요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미 35억 달러, 우리 연으로 수조 원에 달하는 항공기 주문을 확보했습니다. 이건 그냥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시장에서 이 비행기를 원하는 수요가 이만큼이나 크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으로만 가득한 이야기 뒤에는 우리가 반드시 봐야만 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바로 회사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재정적 난기류입니다. 한 금융분석 매체가 베타의 지금 상황을 격동의 시기라는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이 표현처럼 지금부터는 회사가 마주한 아주 혹독한 현실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4억 달러가 넘는 손실. 그 내역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여러 회계적인 부분을 제외하고 보더라도 실제로 비행기를 개발하고 회사를 운영하는데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미래를 위한 투자지만 동시에 엄청난 현실적인 부담인 거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회사가 성장을 위해 얼마나 빠르게 현금을 쓰고 있는가. 올해 들어서만 영업활동으로 1억 8천만 달러가 넘는 현금을 썼습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죠. 베타의 전략이 영리하긴 한데요. 일단 규제가 덜 까다로운 화물기를 먼저 출시해서 수익을 내고 모두가 진짜 기대하는 여객기는 2027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불확실성의 공백을 견뎌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외부 환경도 만만치가 않아요. 아직 전기 수직 이착륙기에 대한 명확한 항공 규정이 제대로 없고요. 조비나 아처 같은 경쟁사들은 베타보다 더 빨리 여객 서비스를 시작하겠다고 아주 공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 나오는 거죠. IPO로 번 돈을 제외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이 현금으로 이렇게 길고 돈이 많이 드는 상용화까지의 과정을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런 위험과 잠재적인 보상을 어떻게 저울질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서 미래를 향한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런 재정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은 압도적으로 강력 매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들은 베타의 장기적인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전문가들의 이런 낙관론은 구체적인 숫자로도 나타납니다. 앞으로 1년 안에 주가가 23% 이상 상승할 잠재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단기적인 위험보다 장기적인 보상이 훨씬 크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전문가들이 현재의 문제를 넘어서 미래를 보는 이유, 그 핵심 중 하나가 바로 이 군용 기술입니다. 민간 모델의 4배에 달하는 이 엄청난 항속 거리를 보세요. 이건 단순히 성능이 좀 좋아진 수준이 아니라 국방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거대 시장을 열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자율 비행 기술이 더해지면 한 번에 실을 수 있는 짐의 양이 거의 2배로 늘어날 수 있고요. 군용 모델의 성공은 베타를 그냥 항공기 제조업체가 아니라 첨단 국방기술 기업으로 완전히 변모시킬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장기적인 긍정론의 핵심인 거죠. 자, 이제 오늘의 분석이 거의 클라이맥스로 향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살펴본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이야기를 종합하면서 마지막 핵심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베타 테크놀로지스. 과연 이들은 항공의 미래를 개척하는 비전을 가진 선구자일까요? 아니면 아직 검증되지 않은 고위험 시장에서 막대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그저 거대한 실험에 불과할까요? 오늘 제시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한 최종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두겠습니다.